자, 동적평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단어는 역동적인 화학 반응 이런 거 배울 건데, 동적평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화학 반응을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되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반응물이 왼쪽에, 화살표 왼쪽에 쓰여지는 게 반응물이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에 쓰여지는 게 뭐야? 생성물입니다. 이거는 안 변해요. 다시. 이거는 그냥 무조건 화살표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반응물, 생성물을 쓰는 게 안 변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CD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AB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처음 반응을 정반응,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역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연소라든가 폭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번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다시 안 되죠.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쵸?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반응만 존재하는 걸 비가역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역 반응. 그런데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역 반응, 리버서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버서블. 역이 가능하다. 리버서블 리액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가역 반응을 일리버서블, 그다음에 무슨 영어 시간인가? 그치? 얘를 리버서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게 AB가 CD가 됐다가 다시 CD가 AB가 되면 맨 처음에 반응물만 넣어놓고 화학 반응을 시켰을 때 C와 D가 생기면 다시 AB 쪽으로 넘어오는 양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학 반응들은 어느 순간 보면 이런 거예요. 특별한 농도쯤에, 농도 비율쯤에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AB 반응 계속 AB가 CD가 되는 반응 계속 일어나고, 즉 정반응 계속 일어나고 역반응도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화학 평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화학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가역 반응에서 화학 평형이란 무슨 속도와 정반응의 속도와 뭐가 같아졌다?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 이해하는 것?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화학 평형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의 서머리예요. 오늘의 서머리는 뭐냐? 이런 거예요. 화학 평형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서 겉으로 보기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화학 평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짜잘한 내용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내용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가역 반응은 뭐고 가역 반응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가역 반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이 훨씬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비가역 반응을 보시면 어떤 반응들이 있느냐? 첫 번째, 연소는 원래로 돌아가지 않죠. 그죠? 원래의 물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원래의 산과 염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연료가 연소되면 원래의 연료로 돌아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다시 원래의 산과 염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그러니까 앙금이라는 말 자체가 물속에서 녹지 않는 염이기 때문에 이게 녹지 않는 염이 생겼는데 원래대로 녹는다. 그럼 정의에 안 맞죠. 녹지 않는 염인데 녹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체 발생 반응. 근데 이 기체 발생 반응을 제가 왜 네 번째로 얘기하냐면 기체 발생 반응은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고립계라면 또는 닫힌 개라면 이게 개 안에 그대로 기체가 존재하죠.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역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존재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기체 발생 반응은 꼭 어떤 전제가 꼭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렸을 경우, 그죠?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렸을 경우 이런 식으로 단서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예, 단서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역 반응들이 이런 반응들이 있다. 뭐 이 이외에도 뭐 폭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한번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여태까지 배운 화학 반응들이 사실 좀 특이한 화학 반응들이 전부 이거죠. 비가역 반응. 그렇죠? 비가역 반응은 왜 좀 학년이 낮을 때 배우느냐? 이거 한번 반응이 시작되면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먼저 배웠던 거예요. 클리어하다 이거죠. 완전히 딱 끝나. 그러니까 끝나니까 좋아. 그런데 지금부터 배우는 애들은 뭐예요? 가역 반응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는 애들은 전부 가역 반응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그럼 가역 반응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디서 평형에 이르를지 잘 모른다 이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시면 머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만한 빨간 책. 그 빨간 표지인데 이만한 책이 있거든요.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CD라든가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걸로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보면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이 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리포트를 쓰다 보면 알아요. 뭘 아냐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어떤 걸 골라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무엇이 주어져야만 평형이 어느 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해져야만 이 반응에 대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은 반응이 끝납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많다, 누가 적다 그러면 적은 애만큼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어요. 1단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양이 적은 애만큼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계 반응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한계 반응물 양이 적은, 즉 몰수가 적은 애 있죠. 몰수가 적은 애만큼 반응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이 가능했어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방정식을 세울 때 뭐가 필요하냐면 화학 평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나와 있는 가역 반응 중에 뭐 어떤 게 있느냐? 자, 염화 코발트와 육수화물의 어떻게 해요? 생성과 분해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염화 코발트예요. COCl2 그리고 6개의 물이 그러니까 5개의 물이 6개의 물이 필요해요. 6H2O 육수화물이니까. 그래서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COCl2, 6H2O 이런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COCl2의 결정 사이사이에 물 분자가 자리해서 하나의 결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COCl2와 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그런 소리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태를 보시면 아는데요. 이게 결정 상태라는 거지. 얘가 솔리드, 얘가 리퀴드, 그 다음에 얘가 솔리드 이런 식으로. 결정 상태라는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어떻게 따로 이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반응을 갖다가 역반응을 갖다 정반응을 갖다 이게 가능하다 이거지.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황산구리와 오수화물의 분해 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석회암지대에 뭐가 내리면? 석회암지대 CaCO3죠. 석회암지대에 요번엔 상태까지 쓸게요. 석회암지대에 뭐가 내린다? H2O가 내려요. H2O가 내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그 비에 녹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까지 뭐라 그러게? 여기까지를 뭐라 그럴까요?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였다? 산성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성으로는 산성인데 이게 깨끗한 비의 기준이야. 왜? 공기 중에 CO2는 아무리 깨끗한 곳에 가도 있거든.
그래서 깨끗한 비핵이죠. 즉 탄산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염이 반응하면 뭐가 생길까요? 새로운 염과 뭐가 생겨요? CaHCO3라는 새로운 염과 물,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CaHCO3. 자, 뭐라고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을까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자, 탄산, 수소, 칼슘. 됐죠? 네, 탄산수소 칼슘이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석회암 동굴의 생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정반응이 뭐라고요? 석회암 동굴의 생성. 즉 석회암지대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돌리네라고 해서 이렇게 뭐요?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지하수가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곳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애가 지하수가 모여서 석회암을 녹여서 어떻게? 구멍을 뚫어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석회암 동굴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재작년인가 일본에 그 뭐 교토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어마어마한 석회암 지대가 있더라고요. 난 산인 줄 알았어. 산 구릉인 줄 알았는데 그게 돌리네더라고요. 돌리네 일부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저쪽은 바닥 같고 이쪽은 산인 것 같은 거야. 그 정도로 큰 애가 있더라고요. 석회암지대에. 참 석회암지대가 멋있고 이쁘더라고. 걔네는 참 자연경관도 좋고 막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가끔씩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안 좋긴 하죠. 그죠? 우리 안 멋있어도 그런 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죠? 네. 하여튼 자, 탄산과 반응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석회암 동굴에 가면, 우리나라도 석회암 동굴 많잖아요. 그쵸? 뭐 전 세계에서 제일 긴 석회암 동굴도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종유석 위에서 이렇게 종유석이 자라서 내려와요. 밑에서 석순이 이렇게 자라서 올라와요. 그 둘이 어떻게 만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석주라고 하죠. 석주, 그죠? 그러니까 종유석, 석주, 석순의 생성. 이 과정은 자 이런 거예요. 물이 이렇게 지하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떻게 해요? 물이 날아가면서 CO2가 빠져나가면 그대로 뭐가 굳어요? CaCO3가 굳어요. 즉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한꺼번에 가능한 가역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가역반응이 뭐가 있고 비가역반응이 뭐가 있고 이런 거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동적평형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동적평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고전역학이라고 불리우는 그 물체의 운동에 관한 역학 있잖아요. 그 물체의 운동에 관한 역학에선 이런 거 배웠어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2뉴턴, 왼쪽으로 2뉴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물체의 R자임은 0이니까 안 움직여. 이걸 뭐라고 그래요? 힘의 평형.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물리에서. 이것처럼 우리도 화학에서도 뭐가 필요해? 평형이라는 관계가 필요한데 이 화학의 평형은 뭐가 다르냐? 아까 그 애는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한다잖아요. 관성의 법칙. 물리 시간 같아, 그죠? 관성의 법칙. 걔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평형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평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걸 뭐라고 불러? 동적평형. 이렇게 불러. 동적평형. 되셨나요? 네. 그래서 겉보기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동적평형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동적평형의 예로 뭐가 나왔냐면요. 교재에 상평형이 나와서 상평형. 이 상평형이라는 건 뭐냐? 우리 뭐가 끓는다는 것, 액체가 끓는다는 것, 기화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혹시 액체가 기화된다는 게 뭘 의미해요? 쉽게 얘기하면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화라는 애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증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끓음이라는 게 있겠죠. 증발과 끓음. 됐죠? 그러면 증발과 끓음은 뭐가 차이 날까요? 자, 온도가 가장 큰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온도가 달라요. 자, 증발은 어떤 온도에서든 가능합니다. 조금 일어나느냐 많이 일어나느냐의 차이지 증발은 어떠한 온도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 온도 이렇게 쓰게요. 아무 알겠죠? 아무 온도. 자, 그 끓음은 어디서만 일어나요? 네, 끓는 점에서만 일어나요. 끓는 점에서만. 됐죠? 예. 그러면 장소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느냐?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요. 표면에서만 일어나요. 그다음에 끓음이라는 기화. 그러니까 기화의 둘 중에 끓음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난다? 요번엔 그렇지. 이게 아무야. 표면이나 내부에서나. 이해갔죠? 다 일어난다 이거지.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표면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끓음과 증발은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상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이 기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쵸? 이제 기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만약에 증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증발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응결하는 속도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응결하는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쵸? 특히 이렇게 열린 계에서는요. 증발에 나가고 나면 들어오는 애의 양은 어떻게? 이미 온도로 정해져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온도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왜? 뭐 증발은 계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건 별로 안 들어오고. 왜? 외부 습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빨래를 널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증발은 많이 일어나고 들어오는 건 적게 들어오니까 마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잘 안 말라요? 그렇죠. 외부가 습할 때, 장마 때는 빨래가 잘 안 마르죠. 왜요? 나가는 애도 있지만 들어오는 애도 많아졌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아예 어떤 곳에서 하냐면 뚜껑 막아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플라스크 내부에서 이 증발을 시켜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자, 증발되어 나가는 애가 있어요. 처음에는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나중에 서서히 이 안에 내부에 뭐가 차이면 수증기가 차이면 다시 들어오는 애가 생길 거야. 그런데 이 다시 들어오는 애의 속도가 이렇게 화살표 2개, 나가는 거 2개, 들어오는 거 2개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나가는 속도가 2개, 들어오는 속도가 2개. 그럼 뭐야? 그렇죠. 같아진 거죠. 이러면 더 이상 뭐가 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액면이 이렇게 날아가요. 여기 안에 수증기가 전혀 없을 경우 액면이 이렇게 날아가서 액면이 조금 내려가요. 하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 해요? 그 액면이 계속 유지된단 말이지. 맞죠? 뚜껑 닫아놓으면. 닫힌 게에서 하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평형이라고 불러요. 상평형. 아, 그러니까 이제 무엇과 H2O 리퀴드와 H2O 가스, 즉 물과 수증기죠. 물과 수증기가 서로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되는 속도가 같아졌음을 의미.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동적 평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먼저 미리 얘기했어요. 열린 계에서는 어떻게 된대요? 빨래가 마른다. 즉 다 날아가 버릴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닫힌 계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닫힌 계라면 동적 평형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해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용해. 일단 용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용해가 뭔지. 용해라는 단어도 되게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용해라는 건 뭘까요? 어디에, 용매에 무엇이, 용질이 섞여 들어가서 무엇이 되는 현상? 용액이 되는 현상. 그러면 이거 비슷한 것 중에 우리가 맨날 헷갈려하는 거 있어요. 융해는 뭐예요? 융해? 그렇지. 상태 그러니까 고체를 액체로 만든 거. 그건 융해야. 융해. 우리 앞쪽에서 NaCl 용융액의 뭐야?
용융액의 뭐라고? 전기분해 배웠어. 그 용융이라는 건 뭐라고? 뭐로 바꾼 거라고? 뭐로 바꾼 거예요? 아, 고체를 액체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용매에 뭐가 녹아 들어가는 현상? 용해라는 건 용매의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용액이 만들어졌다. 그럼 얘도 가역 반응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역 반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잖아요. 언제까지 녹을까요? 예를 들어 물 요만큼의 설탕 한 가마니 녹을까요? 안 녹아요. 그죠?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녹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용해 속도와 뭐가 같아지면 석출 속도가 같아지면 이제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금 녹는 애가 있다 없다? 아, 녹는 애가 있다. 그럼 석출되는 애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용해 평형이라고 한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결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화학평형이라고 한다. 화학평형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걸 화학평형이라고 한다. 화학반응에서의 평형이라고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ENO2가 있어요. 혹시 얘가 정체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 NO2의 정체? 예? 얘가 왜 그 교차로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크게 큰 전광판에 뭐 미세먼지 농도 뭐 그다음에 오염물질 농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예, 거기 나오는 아질산가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해물질인 거죠. 공해물질.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젓갈색이에요. 제가 젓갈색이 뭐라고 그랬죠? 젓갈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젓갈색이라는 건 브롬할 때 얘기했죠. 브롬이 상온에서 젓갈색 액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잘 보면 붉은빛이 도는 갈색. 알겠죠? 자, 젓갈색. 얘가 N2O4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근데 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가역적으로 일어나는데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NO2를 집어 넣어줬어요. 그러면 되게 뭐예요? 되게 젓갈색이니까 색깔이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N2O4로 바뀌는 애가 있어서 얘 N2O4는 무색이라 색깔이 옅어집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게 재밌는 짓을 할 수 있는데 가열을 하거나 냉각을 시키거나 이렇게 장난을 해봐요. 그러면 가열할 때 냉각할 때 색깔이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예냐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막 변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뭐가 변하는 화학평형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이 젓갈색 NO2가 N2O4로 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산화 이질소의 생성과 분해의 동적 평형 이런 게 나와요. 얘를 온도를 달리해 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색깔이 변할 수 있는 재밌는 화학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젓갈색에 NO2를 넣어주고 이게 옅어지는 걸 색깔이 옅어지는 걸 확인했다 하면 시간에 따라 농도를 측정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어떤 애가 많이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변하고요. 처음에 하나도 없던 애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이게 이 시간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화학 평형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대 이후에는 뭐예요? NO2 이산화 질소가 사산화 이질소가 되는 화학 반응이 화학 평형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Are you clear? 뭐 영어 수업했다가 막 물리 수업했다가 그죠? 화학 수업했다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되셨나요?
그러면 하얀색 그래프가 뭐라고요? 맨 처음에 내가 넣어준 NO2. 노란색 그래프가 뭐죠? N2O4의 농도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시간대가 되면 더 이상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예요. 아시겠죠? 어떤 시간대가 되면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